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의 가동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펀드의 추진 시기도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펀드 가입 시민에게 7%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모집 시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의 시민펀드 내용과 가입 등에 대해서 서지만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모습을 거의 드러내고 있고 네. 그야말로 시민 참여 방안이 이제 그 방안들이 속속 이제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바쁜 시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상황을 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언제쯤 준공이 돼서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현 오늘까지 공정률로 보면 50%가 조금 안 되고요. 네. 이 정도의 공정률 속도로 보면 올 연말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께는. 예. 완공이 완료되면 20메가와트씩 시험 운행을 돌려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3개월 정도 시험 운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이라든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네. 그때부터 아마 이자가 나오고 수익이 나올 예.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이 될 거다. 네. 그 전에는 시험 단계가 될 거고. 예. 그 원래 한 3개월 정도는 한 2, 3개월 정도는 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20메가와트씩 잘라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그야말로 정상 가동이 될 것이다. 네. 뭐 시험 가동 중에도 전력은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REC는 받을 수 없고요. 네. SMP만 받을 수 있습니다. SMP만 받을 수 있다. 예. 네. 이제 시민발전소가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민 참여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시민펀드를 예.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모집 시기는 언제부터 지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대형 발전 사업의 기본 구조 중에 가장 큰 게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1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협동조합 및 주민설명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여기에 그 부분은 한 4% 정도, 전체의 80% 중에서 4% 정도가 아마 참여하실 것 같고요. 네. 나머지 76%에 대한 펀드는 그 군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펀드를 운영하고 지킬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신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완료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아마 펀드 설명과 함께 모집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드리고 모집을 해야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집을 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9월 말부터는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가입도 이제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 목전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민발전소의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할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얼마나 돼, 내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수익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제 그 발전 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산 시민 발전소가 정부로부터 받는 전력 단가랄지 아니면 공인 인증서, 태양광 발전의 인증서 REC라고 하는 그 값을 단가를 얼마를 받거냐, 이 단위가 말하자면 1kW 플러스 1 REC.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격이 지금 그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150원대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제 이거를 적다 많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육상 태양광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까 요 REC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금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80% 시민이 참여하는 이 구조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게 저희 군산 시민발전의 완곡한 뜻이고요. 네. 요 부분은 ONM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펀드 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 잉여 정력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차지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겠다. 요게 지금 일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거니까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 목표 달성까지는 저희는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못 믿어서 네.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예. 네. 이제 지금까지 약속을 해왔던 뭐 7% 네, 수익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1kW 플러스 1REC의 단가가 이제 150원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산업자원부 측과 좀 협상을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용 평가를 6번 했습니다. 네, 6번에 걸쳐서 협상을 한 결과인데 지금까지 이 단가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사실은 이런 비용 평가가 어떻게 딱 획일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가는 정해놓고요. 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얼마나 좋은 모듈을 썼느냐, 국산화 기자재를 몇 % 이용했느냐, 또 개통 연계는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느냐, 또 공공의 사업성은 얼마나 뛰고 있느냐, 주민의 참여 비율은 몇 %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합산이 돼서 이게 비용 평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올해 신청한 것보다는 저희 군산 시민발전이 주도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국가가 요하는 자격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요 자격 조건에 따라서 REC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 REC가 아니고 변동 REC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단지 지금 우리 태양광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준 REC가 너무 낮다. 왜 네. 이게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느냐. 그래서 매해년 60원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고요. 이제 요거는 산자부의 그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는 데는 REC를 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태양광 사업보다는 좀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다변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단가라고 한다면, 이런 단가라고 한다면,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수익률은 지켜주겠다. 네.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7% 수익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얘기는 뭐 약속은 계셨지만 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공모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신탁을 해서 은행과 같이 하는 것이지 시민발전이 개인이 운영을 하지 않는데, 최우선적으로 우선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로 보자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대형 발전사인 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뭐 EPC 이런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먼저 수익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 수익이 먼저고요. 네. 나머지는 그 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구조는 에코티를 태운 업체가 먼저 수익을 가져가고 남은 거에 대해서 채권을 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군산 시민이 먼저 우선 배당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저희 SPC가 졸라맬 것이지 시민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20년이라는 장기 기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도중에 시민들께서 충분히 의구심이 들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저 시간대, 그러니까 짧은 시간대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수상태양광이나 다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후나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시민들을 위한 처음으로 시민이 주인인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요. 내 공장인데 공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인이 망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민인 것이지
지금까지는 업체나 발전사가 주인이었다고 하면 처음으로 시민이 주인인 발전사가 되는 거니까 이익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7%의 수익 보장 이걸 얘기를 하면서 10% 수익 보장이 조금 채 안 될 거다, 7%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대는 것이 바로 이제 펀드의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뭐 저축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의 이제 수익을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은 7%가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시민발전소의 수익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이런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채권으로 국채도 1.22%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자 소득세는 7%를 받으시는 거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대한 국민으로서 내야 되고요. 그거를 면제받으시는 분들은 7%를 받지만 면제받지 못한 분들 했을 때 평균치로 하면은 좀 하지만 최고 많이 내는 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 5.5%로 네. 보시면 되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을 내는 거니까 한 5.8%, 뭐 5.7%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그 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딱 얼마다 하는데 아주 냉철하게 봤을 때 최하는 5.5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하 5.5다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시민들 가입 시민들에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수익은 한 5.5% 될 거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자 소득세의 어떤 감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분들은 더 될 거다. 7%다 가져가는 분들도 있다. 있고 네.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가입 시민들의 어떤 금융 자산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5.7에서 5.8%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렇다 보면 시민 참여가 좀 낮을 우려가 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직접 우리가 설명회를 하지도 않고 아직은 이렇게 가입을 갖다가 지금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뭐 우려하는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네. 국장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채 수익률이 지금 1.2%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이 된다. 세금을 내고도. 근데 우리 시민들이 한 번 참여하신 이 사업의 구조가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 생기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이렇게 주민과 시민이 주인인 발전소로 거듭난다고 하면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의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공공으로 기본소득을 내는 것에 소득세를 문다는 것은 이중과세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미 번 돈으로 투자를 하신 거지 어디에서 불로소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 세금을 안 냈고는 알 수 없으니 근데 7%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그 리스크는 기관 펀드라든지 공공의 목적을 기관 펀드를 수집해서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 3.5%에서 한 3.8%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공공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민들이 안 들은다고 하면 시민이 만약에 7%에 해당되는 만큼 시민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펀드로 그 펀드를 충당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은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3.5%만 주고 나머지는 다 3.5%는 공공 사업에 쓰겠습니다. 공공 사업으로 쓰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분들한테도 7%를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시민들의 어떤 어떤 공감대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요. 네,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한 거고요. 또 시민들이 너무 넘쳐서 네. 뭐 막 지금 막 줄을 또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뭐 가지 않은 길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민펀드 모집을 이제 9월 말 10월 초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모집의 어떤 자격 그리고 계좌의 단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민과 약속한 금액은 한 2천만 원대,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건 2천만 원대인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가구당 몇 계좌를 인정을 해줄 거냐가 제일 큰 화두고요. 네. 군산 시민님이라면 누구나 2천만 원은 한 계좌 구자는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소득이 약하신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좀 참여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소득이 꼭 기본소득처럼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개인당으로는 2천만 원이고요. 가구당은 지금 전문가들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계좌 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저희가 결정된 건 다자녀, 그 다음에 다자녀 가족, 그 다음에 조실 조모하신 부모 그 가족들 네. 일찍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다문화 가정, 네. 네, 그 다음에 많은 가족이 살고 있는 다자녀 가족,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모집을 한 거니까 그런 분들의 우선순위를 해서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법에서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는 어떤 자격을 주어졌을 때 공공적인 자격을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공공자격이 아니고 또 행정하고 같이 하기에는 또 이게 개인정보법에 걸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우리 군산 시민들의 그냥 참여에 대해서 좀 선의에 기대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군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좌당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총 계좌 수, 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구자 수는 지금 한 800억이니까요. 네. 한 4천 개라고 보시면 되겠다. 한 4천 구자가 될 것 같습니다. 4천 구자. 지금 중요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계좌당 2천만 원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구에 몇 계좌를 한 개를 줄 거냐? 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한 구자만 할 거냐? 아니면 두 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세 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고, 말하자면 이런 거 모집을 할 때 모집 자격을 할 때 뭐 소득에 대한 어떤 제한, 아까도 이제 다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분들의 어떤 소득을 제한해서 말하자면 뭐 중분위에 속한 이상이 되는 분들은 뭐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금시장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상은 안 불법입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 누구면 공모펀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공모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모펀드의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돈이 많고 성별 뭐 이런 나이 이런 거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이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 군산이 유일하게 그 의료보험 체계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게 이영춘 박사님 만든 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좀 서로 양보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누구보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좋은 펀드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소득에 대한 제한 이런 걸 갖다가 둘 수 없다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 법적인 제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제한 이것은 가능합니까? 지역 제한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지금 금융당국 지금 정부하고 저희가 지금 한 로펌하고 상당히 그 규제 지역 규제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 결정이
10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펀드가 10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네. 그랬으면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죠. 네. 설명도. 그것도 한다면은 법에 의한 그 문제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박스 규제 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시험 운행도 있고요. 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한 번도 이런 발전 사업에 80% 이상 시민이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영대 의원님께서는 50% 이상 참여하는 거에는 이런 준용하는 법을 좀 따로 하자.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거를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빨리 정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이런 좀 예외 조항을 좀 두자. 그래서 좀 많은 지역에 좀 이런 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거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로 지금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지역 제한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냐 아니면은 대통령령이나 산업자원부령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제한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령이나 산자부령 이걸로 한다고 한다면 쉽게 절차가 쉽게 할 수 아주 있는 쉽습니다.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민 펀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 설명회 하실 때 참여하셔서 궁금증을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에 이 진입로 개설을 하면서 이 환경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강 슬래그, 철 슬래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매립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이게 과연 유해한 거냐, 무해한 거냐를 놓고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발전소에서는 누차 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건 무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환경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강 슬래그, 고로 슬래그, 1000만 톤이 지금 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산은 24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평택, 그 다음이 광양, 그 다음 포항, 창원, 인천, 군산, 좀 이렇게 대형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인데요. 이미 도로 기층제로는 이미 법적인 기준을 다 넘어섰다. 유해 물질이 않고. 그 대신 환경단체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성토나 매립에 관한 한 저도 조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시민들에게 건강에나 어떤 거에 유해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원상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공증된 분들이 다시 시류 채취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겸허하게 수용과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정밀 검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원하셨던 유해 물질은 지금 뭐 어느 법에도 8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8가지 이외의 유해 물질은 조금 더 논의가 하고 숙지가 돼야 되고요. 이 추가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여러 기관이 유해 물질 하나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라에 신고되어 있는 물질만 35,000개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다, 유해하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 유해한 것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법대로 준수했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 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법령으로 규제가 되는 그 유해한 물질이 이 제강슬래그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 중에. 용출 검사든 토양 오염도 검사든 유해 물질은 다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 군산권만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2년에 검사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강으로는 세계 5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없냐? 똑같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건. 용출 검사 방법이라든지 그 토지 오염도 검사라든지 성분 검사라든지 그거는 하는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저희 도로 보증 기증제는 용출 검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도로 보충 기재는 용출 검사만 통과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네. 근데 토양 오염도 검사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네, 토양 오염도 검사도 통과를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성토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성분 검사든 용출 검사든 현행 법적인 규정으로는 다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또 우리 시민들이 네. 오해하시고 또 시민 단체들이 환경 단체들이 정말 무해한지 유해한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네. 정말 토양 오염도 검사를 무작위로 지금 한 3군데 정도 채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봐서 더 한번 꼼꼼하게 해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하면 발표할 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공표를 하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자세하게 또 언론에 또 보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태양광 군산 시민발전소의 태양광 발전에 시민펀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환경 논란에 대한 문제까지 서지만 대표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군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태양광 1구역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와 불안과 기대가 이게 다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정말 처음으로 뻗어가는 첫걸음이니까요. 시민들이 조금 우려는 좀 불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걸 하는 거니까 좀 믿음이 가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조금 난 우려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셨다가 질타만 하지 마시고 좀 멀리 지켜보셨다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네. 군산 시민발전소의 가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민펀드의 추진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펀드에 대한 내용은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공개 모집도 그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때 설명을 잘 듣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 측이 당초 계획한 대로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연금 형태로 수익을 시민들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만 군산 시민발전소 대표였습니다. 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